왜 복수당하는 부모가 되는가?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자녀가 물질에 구애받음 없이 마음껏 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사주고 어려움에 처하면 해결해 주었다. 용돈을 듬뿍 주고 사달라는 것을 사주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 늘 부족함이 없었던 아이는 청소년기가 되자 친구들과 어울려 클럽에 들락거리고 좋은 오토바이를 사서 돌아다녔다. 지켜보다 못한 아버지는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그리고 돈을 보냈다. 아들은 이제 눈치 볼 부모도 없겠다. 마음껏 놀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졌다. 도박이나 마리화나에까지 손을 댔다. 아버지는 좋지 않은 소식이 자주 들려오자 아이의 용돈을 끊었다. 그리고 카드를 정지시켰다. 갑자기 카드를 정지당한 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버지가 준 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결국 돈을 빌려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가 아버지에게 한 마지막 말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뭘 바라느냐라는 것이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일들이 뉴스를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부모에게 가장 끔찍한 복수는 부모를 직접 살해하는 존속 살해일 것이다. 그런데 전체 살인사건 중 존속 살해 비율은 6.3%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2% 정도이고 영국이 1% 정도로 영국의 6배, 미국의 3배가 넘는다. 이것이 동방예의 지국이자 효를 너무나 강조한 한국의 실상이다. 나는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자녀 교육에 대한 진단이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열심히 헌신해서 키운 자녀들에게 오히려 복수를 당하고 있다. 안 먹고 안 입으면서 자녀를 위해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다.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해서 키운 자녀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대들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어떻게든 집을 떠나려고 한다.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말은 자녀가 부모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여행 가서 몰래 놓고 와버리는 것과 같은 누구나 복수라고 생각하는 복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가 강조한 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복수를 말한다. 일상적인 삶에서 자녀가 부모를 괴롭히는 방법은, 즉 복수하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많다. 대드는 것,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공부를 하지 않는 것, 불평하는 것, 자기 방을 치우지 않는 것, 욕하는 것, 정신장애를 겪는 것, 감옥에 가는 것, 학교에 가지 않는 것, 취직하지 못하는 것,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 등 이런 모든 것에 부모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수의 원인은 다른 요인도 많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길렀기 때문이다. 복수를 당하는 것과 일반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의 차이는 원인을 제공했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부모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당하는 것이지 복수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복수를 당하는 메커니즘에는 무의식이 있다. 아이의 뇌는 생후 3년 동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뇌 세포 간의 연결망을 구축한다. 우리 뇌에는 1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고
자극을 받으면 이런 뉴런끼리 연결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시냅스다. 그래서 수상돌기와 축색돌기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천억의 만승계로 늘어난다. 천억의 만승이란 천억을 만 번 곱한다는 뜻이다. 이런 시냅스는 자극이나 경험이 들어오면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진다. 즉, 생후 3년 동안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의해 뇌의 기본이 형성된다. 한 개의 뇌세포는 수천 개의 다른 뇌세포와 연결되는데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이 과정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면서 진행된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한다. 뇌세포 간의 연결은 외부 자극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초기 3년 동안 뇌에 저장되는 것이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우리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무의식은 그 사람의 성격이 된다. 생후 초기 3년 동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성을 애착이라고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자녀가 안정된 삶의 기반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갈린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아이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그래서 아이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이의 뇌는 일정 단계를 거쳐 일정한 과정에 따라 발달한다. 그 발달 과정을 뛰어넘거나 거스르는 것은 뇌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아이를 일찍 세워서 걷게 하려는 것, 아이에게 배변을 빨리 가리도록 하려는 것, 한글을 빨리 깨우치게 하려는 것, 영어를 일찍 가르치려는 것 모두 아이의 뇌에 무리를 주는 것이고 자녀의 스트레스를 쌓게 하는 것이다. 이런 스트레스는 모두 아이의 무의식에 부정적 정서로 저장된다. 아이의 뇌에 부정적 정서로 저장된 모든 무의식은 나쁜 성격으로 형성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의 뇌의 발달에 맞게 적기에 하는 교육이다. 아이에게는 서는 시기가 있고 걷는 시기가 있으며 배변을 가릴 수 있는 시기가 있고 한글이나 숫자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있다. 이 시기에 조금만 도와주면 아이는 쉽게 그것을 성취한다. 아이가 한글에 관심을 가질 때 아이의 뇌에 맞는 방법으로 조금만 가르치면 아이는 금방 배운다.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 아이의 뇌에는 긍정적인 정서가 무의식으로 형성된다. 결국 긍정적인 자아상과 밝은 성격, 성취감,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기를 가장 바란다. 그런데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공부하라라는 말이다.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책상에 앉아 있더라도 부모가 지나가면서 공부하라 라고 하면 책을 덮어버린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결코 공부를 잘할 수 없다. 자녀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부모에게 복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학생들은 4분의 1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없었던 소아정신과가 여기저기 생기고 그곳에 아이들이 넘치고 있다. 예전에는 없었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치료가 붙는 말들도 많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정말 열심이다. 돈과 시간, 열정을 모두 자녀에게 쏟아붓는다. 그런데 정작 자녀는 그들대로 너무나 힘들어한다. 대학만 진학하면 부모와 떨어지려 하고 결혼 후에는 부모를 거의 찾지 않으며 연락도 뜸하다. OECD 국가 중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이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의 성적이 오르는 데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나 마음의 자세에는 관심이 없다. 삶의 기술은 저절로 익혀지지 않으며 사람의 행복은 일보다 가정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자녀 양육에 대해, 결혼에 대해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원만하게 지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는다. 자녀의 길을 세우는 것과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전혀 다르다. 자녀에게 비전을 갖게 하는 것과 망상을 갖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것은 자녀를 믿지 못하는 일이다. 아이에게 책임을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는 평생 자녀를 쫓아다니며 자녀가 벌인 일의 뒤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자녀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 주는 것은 자녀를 미성숙하게 만드는 길이며 그것은 가장 이기적인 부모의 사랑이다. 한국 학생들은 고등학생 때까지 세계 올림피아드에서 1등에서 3등을 휩쓸지만 노벨상은 평화상 딱 하나 받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올림피아드에 상위권에 들었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노벨상의 30%를 차지한다. 우리는 좋은 대학에 보내느라 고등학생까지 모든 진을 다 빼고 정작 공부다운 공부가 필요할 때는 취직에 매달린다. 반면 유대인들은 고등학생들도 오전 내내 토라와 탈무드 등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데 결국 세계 우수한 대학에 진학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을 놓고 공부한다. 지금 한국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자녀와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자녀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들에게 선택하게 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자. 그것이 자녀의 기본 인성과 책임감을 길러주는 일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 선택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자녀가 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신의 회사에 성적이 좋은 자보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길 바란다.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는 성적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둘 뿐 성격 좋은 사람으로 키우지 않는다. 이런 이율 배반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자녀 교육의 출발이다. 지금까지 전성수 양동일님의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라는 책 중에서 일부의 내용이었어요. 이 책의 첫 영상의 내용이 복수당하는 한국의 아버지들, 왜 복수를 당하는 부모가 되는가 라는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먼저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하브루타라는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공부하는 질문법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말 그대로 공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책의 첫 번째 파트에서 한국의 현실에 대해 읽으면서 우리 집을 비롯한 내가 알고 있는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나는 아이의 어떤 점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행동했었는지라고요. 큰아이 5살 유치원 보낼 때 학습보다 건강을 우선시했기에 뛰어놀며 신체를 움직이는 곳에 보내고 싶어서 스포츠단을 선택했고 나와 같은 생각으로 모인 부모들과 소통하며 지냈었어요. 또 학습을 강조하는 부모는 공부를 많이 시키는 유치원에 보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며 모든 부모가 원하는 것은 공부 잘하기를 가장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자녀의 학습을 부모가 직접 해보겠다고 참여하다가도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의 난이도가 부모가 공부해서 가르칠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학원을 보내기 위해 엄마들도 일하려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졌지요. 어떤 선택을 하든 부모는 자녀가 조금 더 넉넉한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바랐고
그 대가는 돈으로 모아진다는 것. 아이가 커갈수록 대화의 시간은 더 줄어들었지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도 부모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스트레스가 서로에 대한 복수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는 교육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대인의 집안에서는 교육을 중요시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교육 방법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대화와 토론으로 학생 스스로 깨닫도록 한다라고 대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자기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주로 교육을 주도하고 교육하는 시간은 식사를 함께하는 식탁이라고 합니다.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도 하지요. 유대인의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물론 프렌디처럼 함께 놀아주지만 평생 아이의 놀이친구가 되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기가 되면 그 역할을 자녀 또래 친구에게 넘겨주고 아버지는 이제 친구가 아닌 멘토이자 코치이자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아버지들이 자녀와 밥상머리 대화를 통해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은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정체성을 정립해주는 것이지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지 등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정체성과 가치관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가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부모가 해줄 것이 별로 없다고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도 보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더 재미있어 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아주려는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의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니?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하기 때문이지요. 평생을 놓고 보면 육아는 잠깐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겠지요.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놀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정서적인 교감이 없으면 사춘기 때는 더욱 통제하기 어렵겠지요. 한국의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요즘에는 아빠가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것이 놀아주면서도 자녀의 시기별 역할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영상의 주제는 하브루타입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용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